표준반응법을 일단은 나갈 거야. 네. 표준반응법을 이제 파랑부터 나갈 건데 한번 봐봐. 파랑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쭉쭉 보고 맞춰가지고 나갈게. 네. 파랑은 일단 음절의 수비 규칙부터 15항까지가 이제 음절의 수비 규칙이지. 네. 그래서 5부터 정리해. 사실 우리가 음절의 소리 규칙이라고 하면 표준반응법 9항을 얘기하잖아 요새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내용 자체는 교육과정, 예정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음절이라는 건 한 글자를 얘기하잖아. 네. 그리고 끝소리라는 거는 이제 종성, 받침이지. 그래서 종성에 대한 모든 규정은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9항만 이제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르는데 종성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다 따져보면 8항부터 15항까지가 전부 다 종성에 관한 규정이지.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표준발음법 8에서 15항까지를 이제 받침 규정이고 여기에서 이제 13항하고 14항은 뭐야? 요거는 연음에 관한 규정이야. 근데 연음은 뭐가 아니야? 음변동이 아니야. 숫자로 세면 안 돼. 음변동 숫자 세라고 볼 때는. 이건 소리의 위치만 바뀌는 거지 소리 자체가 바뀌거나 개수가 변하지 않잖아. 자, 그래가지고 이제 표준반응법 첫 번째 표준반응법 파랑부터. 파랑은 기본항이지. 받침 소리는 몇 가지로 소리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받침 소리는 기역, 미음, 디귿, 리을, 미음, 이읒, 이읒 이렇게 7가지 소리만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항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바뀌는 소리들을 정리해놨지. 이거를 이제 그래가지고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그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에 들어가? 교체에 들어가지. 네. 얘는 이제 교체에 들어가. 왜? 플러스 마이너스 0이지. 바뀌는 게 없지 숫자가.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기역으로 바뀌는 애들은 뭐 있어? 쌍기역이랑 티귿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디귿으로 바뀌는 애들이 티읕, 티읕, 쌍티읕, 지읒, 시읒 등이 그 다음에 비읍으로 바뀌는 애들이 히읗 이렇게 있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기도 해. 사실 얘네 세 개가 평음이자 파열음이기 때문에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다른 말로 평파열음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나머지는 울림소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구항에 대한 정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준발음법 10항과 11항에 대한 내용. 얘네는 이제 자음문 단순화라고 부르지. 자음의 무리를 하나로 바꾸는 단순화시키는 규정. 자음문 단순화는 뭐에 들어가니? 표준 그 음변동 중에서 출격? 탈락. 아, 네. 탈락. 탈락에 들어가. 탈락에 들어가. 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닭 같은 경우에는 여덟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그러니까 대충 발음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이제 예외적인 것만 좀 외워둬야 되지. 이 10항과 11항에 이제 예외 규정이 있는데 예외 규정은 총 3가지이고 10항에 2개, 11항에 하나가 있지. 10항에 2개는 뭐야? 일단은 너 아니다. 그 전에 밥부터 해야 되겠다. 밥에 대한 거지. 밥, 어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한다? 밥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밥보 같은 경우에 밥보가 되지. 물론 이제 달밥 같은 경우는 그냥 연음이 되니까 리을로 발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냥 연음시켜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넙죽하다와 넙죽물다. 이렇게 발음하지. 얘네 둘만 비읍으로 발음하지.
그 다음에 예외규정 10이랑 했다는 게 뭐였어? 리을 기억 어간에다가 기억 어미가 오면은 리을과 쌍기억으로가 얼마지? 대표적인 얘가 1고 하면은 1고 그래서 어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는 외우고 있어야 되지. 여기까지 괜찮지? 네. 쌤, 그러면 리얼 기억 플러스 기억할 때 교체 탈락을 하고 기억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경우에는 되게 애매한데 이렇게 봐. 보통은 봐봐 이렇게 붙일 때 기억 붙어가지고 일단 뭐부터 된다고 보는 거야? 벤소리 대기부터 보는 거지. 네. 벤소리 대기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보는 거야? 기억 탈락. 자음분 상수나 기억이 탈락. 일반적인 순서는 아니야 사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통은 뭐가 먼저 돼? 자음분 상수나가 먼저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얘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저거 같은 경우 숫자 세기도 되게 애매한 게 사실 여기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걸 표준말법 기준으로는 한 번에 운변동이 된 건지 아니면 자음분 상수나랑 벤소리 대기가 두 개가 된 건지 이것도 애매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숫자를 안 물어보는데 물어보게 되면 되게 문제가 더러워지지 사실. 이런 개념을 물어보면 음변동 숫자 몇 개예요? 이거 놓고 물어보면 사실 이거는 답이 애매하거든. 오늘부터는 형태소 품새 다 나오는 거 프린트로 딱 해가지고 줄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담아놨어. 어떻게 나가면서 정리해? 아니면은 조금씩 정리하고 볼 거 보려고 그렇게 할래? 일단 다 나가? 자 보자. 네 번째는 표준말법 12항의 내용이고 12항의 내용은 히읗 받침에 대한 내용. 히읗 받침은 일반적이지 않고 다양한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별도의 항으로 뺐고 12항은 다시 네 가지로 나누는데 12-1항이 소위 우리가 자음 축약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지. 자음 축약은 당연히 축약에 들어가는 개념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히읗 받침은 목품이 없어. 어감뿐이 없어. 우리말에서 히읗 받침으로 끝나는 거 어감뿐이 없어. 다른 거 없지. 자, 히읗 받침 뒤에 뭐가 오겠어? 기역, 디귿, 이읒, 기읒이 올 텐데 얘네는 당연히 어미일 거고 어미는 뭐가 없어? 기읒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읒이 빠지지 표준발음법에서. 그래서 뭐가 돼? 히읗, 티읕, 티읕, 티읕이 되는데 티읕이 빠지겠지. 이게 자음 축약인데 여기다가 이것만 넣으면은 뒤에 히읗손을 자음 축약을 표현을 못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부가 규정으로 추가해가지고 하나 더 넣지. 기역, 이읒, 지읒 플러스 히읗손으로. 근데 이 경우에는 얘가 중성이고 얘가 초성일 수밖에 없지. 우리말에서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성, 초성인 경우뿐이 없잖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반적이지만 이거는 안 되는 경우잖아. 사실. 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가능한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이거야. 이렇게 끝나.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축약인데 이름이 없어. 뭐라고 하기가. 근데 나타나는 형태를 보면 축약이야. 얘네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정도가 축약인 거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히읗 받침 뒤에 시옷을 넣을 경우. 근데 시옷은 얘네들은 거센 소리로 바뀌었는데 얘는 거센 소리가 없잖아. 대신 뭐가 있어? 벤 소리가 있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다른 시옷이 있어. 벤 소리로 가는데. 마이너스 1이지. 예를 들면은
노소 하면은 그래서 일종의 축약인데 이름이 없어. 그 자음 축약 뭐 이런 이름이 없어. 위치 그 상황상으로 보면 자음 축약의 이름으로 봐야 되는데 자음 축약은 얘네를 말하는 거라서 이름은 없는데 축약이야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동화의 일종인데 사실 이것도 자음 동화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일반적으로 자음 동화는 자기 계열의 소리를 벗어나지 않는데 얘는 이제 계열의 소리를 벗어나는 애라서 예를 들어 피읍 받침 플러스 니은이 오는 거 그러면 니은 플러스 니은 형태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이고 동화 개념이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논는 같은 경우인데 일반적인 동화랑은 좀 다르지. 일반적인 자음 동화는 좋은 위치는 바뀌지 않고 좋은 방법만 동화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같이 바뀌는 일반적이지 않은 동화 개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이제 피읍 탈락에 대한 개념이지. 피읍 받침 플러스 모음이 오면은 그러면은 피읍이 탈락하게 마이너스 1 되지. 예를 들면은 모아 하면은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지? 네.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 13, 14, 15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14방은 단자음과 쌍자음에 대한 영역이지. 예를 들면 꼬치 하면은 꼬치가 된다던가 아니면 밖에 하면은 밖에가 된다던가 이런 영들은 13항 14항은 달기 이런 격자음 영역에 대한 내용이지. 자, 그 다음에 15항의 내용은 음절의 소리를 적용하는 순서지. 그래서 이거는 연음을 쓸 것이냐, 음절의 소리를 쓸 것이냐를 정하는 경우지. 일단은 이제 받침뒤에 자음이 오면 상관이 없는데 받침뒤에 모음이 왔을 때 연음이 될 수도 있고 음절의 소리를 먼저 적용할 수 있는데 그걸 먼저 뭐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거지. 받침뒤에 자음 오면 상관없지만 모음이 왔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지. 형기평세소 모음이 오는 경우. 형기평세소라는 거는 적사, 어미, 조사 같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실질형태소가 오는 경우. 실질형태소는 어근형태가 오는 경우고. 자, 이랬을 때 형식형태소 오면 뭐부터 시킨다? 실질형태소 오면은 음절의 그 소리 적용하고 나중에 가능하면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닷 플러스 2랑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을 때 닷 2랑 뒤에 이제 조사가 붙는 경우 그리고 여기에는 어분이 붙는 경우 이 2랑은 이거지. 닷에서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2랑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고랑이지. 자, 그랬을 때 이 조사가 오면 어떻게 돼? 그대로 연음시키지. 그래서 연음이 일어나면 다 T다. 근데 우리말은 T를 활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두 개 음화해서 다 T랑이 되는 거지.
근데 실질형태에서 볼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인더렉트 소리 적용해서 닷이랑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 니은이 첨가되지. 니은 첨가돼서 닷이랑 그 다음에 비음하면서 단리랑이 되지. 근데 여기서 예외 규정이지. 15항 예외 규정이 뭐니? 15항의 예외 두 가지 있었지. 뭐니? 맛있다와 멋있다. 기억나? 안 나? 자, 봐봐. 맛 있다는 어떻게 돼? 맛, 맛이. 어가는, 어가 어문이지. 네. 어미. 그러면 얘는 뭐부터 지켜야 돼? 음절에 끝소리부터 지켜야 돼. 여기서 일로 가야 돼. 네. 그래서 원래는 얘 원칙 규정은 뭐야? 음절의 끝소리 먼저 적용해가지고 맛, 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된소리 적용해서 맛, 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시키면 맛있다가 돼야 되지.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맛있다라고 말하잖아. 네. 그래서 맛있다를 허용하는데 원칙상으로는 뭐를 써야 되는 거야? 맛있다를 써야 돼. 왜냐면 맛없다잖아. 맛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뭐를 허용해? 맛있다를 허용해. 하지만 원칙 발음은 뭐야? 맛있다. 맛있다지. 멋있다도 마찬가지야.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은 이거를 쓸 줄 알아야지. 잠깐만. 이거를 발음해주고. 자, 이게 8이 있는데, 모두, 이거의 원칙 발음은 어떻게 돼? 달기, 8이, 모두, 맛있다가 되는 거지. 됐니? 네. 이렇게 정리하고. 표준단법 16항 한번 봐봐. 16항은 뭐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한번 보면 되는 거고, 이제 동화 개념부터 들어가면 17, 18, 19, 20항이랑 이제 추가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지. 그래서 동화부터 정리를 해보자. 동화라는 건 서로 비슷해지는 개념이 서로 비슷해진다. 그래서 서로 비슷해지는 현상으로 교체의 일종으로 보지. 부음문이라고 했을 때 음문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가 있니? 자음이랑 모음이 일반적이지. 자음과 모음은 자음끼리, 모음끼리 서로 비슷해지려는 현상들이 이제 다 동화라고 부르고, 이제 비슷해지는 현상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지. 좋은 방법이나 모음 위치가 서로 비슷해지면서 동화가 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 그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자음끼리 동화되는 자음 동화지. 자음 동화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지. 비음으로 바뀌는 경우와 유음으로 바뀌는 경우. 근데 비음이랑 유음은 좋은 방법이니 좋은 위치니? 좋은 방법이지. 그래서 뭐야? 좋은 방법의 동화. 이번에 모의고사에서도 나왔지. 좋은 방법이나 좋은 위치 물어보는 거. 네. 자, 그래서 자음 동화
그 개념을 좀 정리해보면은 울림 소리가 안 울림 소리를 뭘로 바꾸는 거야? 울림 소리로 바꾸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울림 소리로 바꿀 때 동화 세기는 어떻게 돼? 음이 제일 세고, 그 다음은 이음, 그 다음은 그 외에 순으로 나가지. 그리고 표를 그려보면 이 연곡의 음에는 울림 소리 뭐 있니? 이음, 같이 이음. 그리고 기본자가 뭐야? 연곡의 음 기본자는 기억이지. 아, 네. 바로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시조음 중에서 마찬하지 않는 애들 뭐뭐 있니? 이 중에 울림 소리 뭐 있니? 시조음은 민니에 와서 혀가 닿는 모양이었지. 비마타는 게거든. 네. 그럼 기본자가 뭐야? 니은. 그리고 요음에 니을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양순음에는 뭐 있니? 비음이. 응? 비음. 그리고 호흡은 울림 소리가 없는데 이것이 있지. 얘는 이제 아까 봤지만 니은 만나면 동화되는 경향이 있지.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은 뭐야? 좋은 위치야, 방법이야? 방법. 좋은 방법이지. 이쪽은 좋은 위치고. 다음 동안은 좋은 위치는 이동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이 위치는 이동하지 않아. 어디로 동화돼, 보통? 이쪽으로 이제 동화되는 방향이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어보면, 곡물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 곡물은 기역과 미음이 만나지. 기역과 미음이 만나면은 얘가 더 세니까 미음이 더 세. 그러면 어때? 얘가 끌려 올라와야 되겠지. 이렇게 끌려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서로 비슷해지면서 어떻게 돼? 미음화가 되지. 그러면은 미음과 미음으로 바뀌어서 곡물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얘네 둘이 둘 다 바뀌었어? 아니지. 얘네만 이렇게 바뀌었지. 앞에만. 그러면 뭐야? 역hin동화지. 네. 그리고 완전히 똑같아지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동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완전 동화. 그리고 둘 다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 되는 거지. 근데 이런 비음화는 어때? 비음화식 파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한번 보자.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비읍과 니을이 만나는데, 비읍과 니을이 만나면 비읍, 니을 문제가 이제 끌려 올라가고, 한 번 더 끌려 올라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지. 그러면 얘가 오히려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비슷해지는데, 니을이 끌려 내려오는 비음화는 뭐야? 비음화 10조항이지. 그래서 얘는 미음과 미은으로 비음화가 되지.
앞뒤가 다 바뀌었으니까 상호 동아지. 리을이다. 그리고 불완전한 동아지. 완전히 동아지 되지 않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유음화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만 일어나? 요 계열에서만 일어나지. 유음으로 가려면 여기서 얘가 이제 끌려 올라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음화는 시종 계열에서만 일어나. 그래서 칼라에 같은 경우 리을과 니은이 만나는데 니은이 더 세지. 그래서 순행동아지. 앞에 거 그대로 있고 뒤에 거에 영향을 줘서 니을과 니을로 바꾸면은 둘이 완전히 동화되니까 똑같으니까 완전동. 그리고 유음화되지. 유음화는 표준발음법 20항의 내용이고 그래서 칼라이 되지. 근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들이 몇 개가 있지. 첫 번째는 그럼 권력 말고 공권력 같은 경우에는 어때? 원래는 리을로 바뀌었는데 니은으로 바뀌어버리죠. 이 경우에는 리을과 니은이 만나는데 오히려 어때? 이게 역행시켜가지고 니은과 니은으로 기음화시키는 경우가 생기지. 공권력. 또 논문 같은 경우에 히읗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건너뛰어? 얘가 일로 아예 건너뛰어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이 경우에는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줘서 니은과 니은으로 기음화되면서 논문이 되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좋은 위치가 바뀌지 않고 또 울림소리가 없는 경우에는 또 기음화가 그 자음동화가 안 돼. 예를 들어 볼게. 일단 울림소리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우리 옷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원래는 이제 디귿 발음이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디귿 발음을 디귿과 기역이 만나가지고 기역 형태로 해가지고 옷감 이렇게 될 수 있나? 되게 발음하고 싶잖아. 하지만 안 되지. 왜? 울림소리가 없으면 동화되지 않는다. 또 이런 경우들 있지. 이응이 이제 초성으로 오는 경우. 이런 경우 동화인데 이응 초성은 예를 들어 볼게. 오케이. 옛날에 내가 가르치던 애들 중에 은길이라는 이름의 애가 있었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니은과 기억이 만나지. 니은과 기억이 만나면 니은이 더 세니까 니은, 니은으로 바꿀 거 아니야. 네. 돼? 안 되지. 얘는 초성자리니까. 네. 그럼 어때? 오히려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기도 해. 이응 기억으로. 그래서 은길을 이렇게 발음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아, 네. 근데 이거 돼? 안 되지. 작은 조음 이치를 벗어나면 안 되지. 이 조음 이치를 벗어나면 잘해잖아. 네.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됐지? 모르겠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 유음화 20항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 공권력, 임진란, 의견란 뭐 이런 것들 외워두면 좋습니다.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이런 거 있구나 정도. 꼭 다 유음화되는 게 아니구나. 두 번째, 자음과 모음이 유음화되는 경우가 있겠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름만 이름 자체를 보면은 어때? 북의 음이라는 게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좋은 위치의 동화야.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자음과 모음은 좋은 방법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동화될 수는 없지. 좋은 위치의 동화이고. 그래서 얘는 표준 발음법 몇 항에 들어가 있어? 7항에 들어가 있지. 디귿과 디귿 받침이 이모음 형식 형태로는 나오는데 뭐 있어? 접사, 조사, 어미. 접사, 어미, 조사가 있는데 어미는 빠지지. 이모음으로 시작한 어미는 없으니까. 거기는 연음이 되면서 D와 T가 만들어지는데 이 DT는 발음을 허용하지 않고 G와 T로 가지. 왜 그러면 지읒, 쌍지읒은 지읒, 쌍지읒, 지읒은 모랑 조음 위치가 동일해. 이모음이랑 조음 위치가 동일하지. 그래서 조음 위치가 같기 때문에 발음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것도 이제 일종의 동화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모음끼리 동화되는 경우. 근데 이 모음끼리 동화되는 경우는 사실은 이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표기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어디에 들어가? 한글말통법이나 표준어 사정원칙에 들어가요. 표준어 사정원칙은 표준어가 사전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원칙이지. 표준어 규정을 표준발음법과 표준어 사정원칙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실려있고 표준어 규정 자체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지. 모음 조화는 이 중에서 이제 모음 동화는 모음 조화와 이모음 역행 동화를 포함하는데, 모음 조화가 이제 요즘에 음운 변동에서 빠진 이유는 뭐냐면 얘는 동화는 맞아. 동화돼 있거든. 그래서 교체가 아니야. 교체되는 게 아니지. 그냥 원래부터 그런 거잖아.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원래 그렇게 돼 있었던 거니까 동화돼 있는 건 맞지. 서로 비슷해져 있는 건. 근데 이제 교체된 거는 아니지. 그래서 음운 변동에 안 넣어. 요새는 모음 조화 자체를 그냥 동화이긴 한데 음운 변동은 아니다라고 봐. 그리고 이모음 역행 동화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전설 모음하지. 혀가 전설 앞쪽으로 가는. 그러면 무슨 동화야? 도움 위치의 동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기가 아니라 애기로 받아가는 경우. 이 몸이 앞에 있는 아에다가 역행으로 영향을 줘가지고 애기로 바꾼다는 거지. 왜 이렇게 바뀌는 거야? 도움 위치가 그래야 편하거든. 그래, 키위를 두개 외연소 내가. 아기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뛰어야 되는데 발음이 너무 힘들지. 보살 전몸에서 전설 몸으로 튀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로 옮기거나 일로 옮기면 어때? 이렇게 하면 고모음화가 되지. 그래서 의기 하면 위에서만 나오는데 발음이 좀 힘들거든. 그래서 어때? 앞으로 혀를 앞쪽에다 내밀어서 애기 하면 위아래로만 움직이면 되니까 발음이 편하지. 여기서 이렇게만 움직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전설모음 자리로 이동시켰다. 그래서 일종의 전설모음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표준어는 아니지.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이 전설모음말을 이 모음 역행동화를 표준어로 삼는 경우가 5가지 경우가 있지. 첫 번째는 남비가 아니라 뭐라 그래? 남비라고 하는 경우. 두 번째는 나기가 아니라 내기라고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앞에 뭐가 붙어야 되는 나기. 그래서 예를 들면 풋나기, 풋내기, 새내기 같은 거. 세 번째는 동강이 지가가 아니라
이건 내동댕이 치다.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불을 붙이다 할 때 불을 당기다 라고 하지 않고 불을 당기다 라고 해요. 이건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표준어이고 마지막으로 모모, 장이와 재미는 선택형이지. 얘는 기술자. 얘는 기술자가 아닌 경우. 대장, 장이, 비장 같은 경우. 욕쟁이, 소금쟁이. 소금쟁이는 곤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동화의 경우도 끝. 모르겠는 거. 괜찮아? 정리해봐. 자, 표준말법 이제 21항 22항인가? 21항은 이제 저거지, 그 비음화가 안 되는 경우. 네. 그런 경우들이고, 22항은 단모음 첨가 개념이지. 네. 첨가 예정이야. 그래서 이제 단모음, 단모음 두 개가 만났을 때 반모음 2가 첨가되는 경우. 근데 이거는 허용 규정이지. 원칙은 아니야. 허용한다는 거야, 그 발음을. 네. 그래서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이제 된소리는 23항부터 28항까지. 된소리들이 경어라고 해야지. 경미 된소리니까. 네. 이거는 사실 교체에 들어가는데 동화의 반대인 이화 현상이지. 이화라는 건 말 서로 달라지는 거지. 네. 동화는 서로 다른 게 비슷해진 건데 얘는 비슷한 게 만나잖아. 안울림 소리, 안울림 소리 막 이렇게 만나고. 그럼 기억 만났을 때 기억 쌍기억이 되는 거 서로 달라지는 거야. 비슷한 애들끼리. 그래서 얘네는 교체에 이루면서 이화 현상이야. 서로 달라지는 거지. 된소리 대기는 다음과 다음을 만나서 뒷사람이 된소리가 되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경우의 수, 가지수가 딱 정해지지. 앞에 자음은 뭐겠어? 당연히 종성이겠지. 종성이 올 수 있는 소리는 일곱 가지 소리겠지. 네. 그 다음에 뒷자음 같은 경우에는 초성일 텐데, 이 뒷자음이 올 수 있는 게 사실은 된소리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다섯 가지 뿐이 없으니까 뒷자음에 올 수 있는 경우는 기역, 디귿, 지읒, 지읒이 없고, 얘네들이 합쳐지는 경우 뒷소리가 된소리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지. 경우에서는 7호 함수에서 3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거 이제 기본항이 표준반응법 23. 얘는 기역, 디귿, 기역, 디귿, 지읒, 지읒을 만났을 때 얘네 넘어가 돼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밥 그러면 밥 이렇게 나지. 근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이지. 기본항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얘네 둘이 만나면 어때? 뒷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지. 말을 만들어도 되지. 법과 정치해가 법정에서 만들어도 법정이 되지.
울림 소리 플러스 안 울림 소리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앞에 안 울림 소리, 초성에 정성에 올 수 있는 것 중에 안 울림 소리 3개가 나왔지. 그 다음에 얘가 안 울림 소리. 그리고 얘네들 이제 빼보면 기억, 이응을 여기서 이렇게 빼면 어떻게 돼? 마지막에 남는 게 이응이지. 네. 그래서 이 밑에는 뭐가 나온다? 이 밑부터는 다 울림소리뿐이 안 나올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얘는 사실 얘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어지겠지. 된소리 될 수 있는 애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24항부터는 앞에는 울림소리, 뒤에는 고독방사장 느낌으로 또 나오겠지. 계속. 두 번째, 표준 발음법 24항과 25항. 얘네는 어감과 어미에서 나타나는 된소리지. 어감어미의 경우에서는 24는 미음과 미음 어감에 고독방사장 어미가 오면 얘가 된소리가 되는데 어차피 어미는 비읍으로 시작하는 게 없으니까 외워서 그냥 고독방사장으로 외워도 되고 아니면 고독사장으로 외워도 되고 얘도 여기 니을 어감에 어감 같으면 니을 티읕인 건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개미열기는 혀가얇다. 여기다가 고독방사장 어미가 붙고 비읍이 없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얘는 둘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얘도 발음이 어때? 리을 티읕은 이렇게 리을 받침이지. 리을 발음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남고 하면은 남고 남다 남소 남자 이렇게까지. 어간 어미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남고 남자로 가지. 예를 들면 남자들만 다니는 고등학교 같은 남고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그냥 남고지. 남고 같은 경우에 그냥 남고로 발음하지. 그리고 남자도 이 경우에 그냥 남자로 발음하지. 얘도 얇고 얇다. 얇소. 얇다. 자, 그 다음에 26항과 23. 얘네 둘 다 이제 리을과 관련된 내용들이 리을이 나오는데 26항은 한자어미. 근데 얘만 고독방사장이 아니라 어때? 기억과 기울이 빠지지. 한자어 발음 자체가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갈구하다 같은 한자어 같은 경우에 갈구는 그냥 갈구로 가지.
갈등 같은 경우에는 한자음인데 갈등으로 가지. 갈색으로 변하다 할 때 갈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그냥 갈변. 물이 없는 오가야 길에 갈쑥이라고 하는데 갈수라고 하지. 그 다음에 갈등하다. 갈등. 그리고 27항은 관형사에 대한 경험이 이거지. 관형사에 대한 경험이는 뭐 을이나 리을 형태로 나타나지. 을 형태나 일 형태. 여기다가 기역, 디귿, 기읍, 시옷, 지읒 얘는 다 체언이겠지? 관형사역의 경험이가 소식하는 건 체언이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되면은 비읍이 생성이가 되지. 네, 예를 들면은 뭐 먹을 혹은 할 이런 거에다가 것 하면은 먹을 것 먹을 수, 먹을 수, 뭐 이렇게 되지? 먹을지, 먹을지, 먹을까, 먹을까, 먹을 때, 먹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들이 전부 다 먹을 사람도 먹을 사람이지. 마지막으로 결국말한법 28. 28항은 근데 뭐에 대한 거야? 이제 사회소리이기도 하지. 뭐뭐의 뭐뭐 같은 느낌, 관용격 의미 가지는 애들 사이에서 나타나니까 일반적인 사회소리가 나타나는 환경 그러니까. 근데 나타나는 결과는 된소리지. 얘 같은 경우는 앞에 뭐가 오든 상관이 없어. 근데 앞에서 이미 구두방을 빼버렸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 있어? 니은, 리을, 미음, 이음이랑 플러스 모음까지 해가지고 모든 울림소리에 해당해. 우리가 사실 국밥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답이기 때문에 28항에 넣으려면 넣을 수 있지만 23항에서 이미 걸려버리기 때문에 28항이라고 안 들어는 거지. 23항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기억,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물의 고기이니까 물고기가 되지. 불고기는 불의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불고기가 아니라 그랬어. 불에 고운 고기는 불고기. 근데 사실 이게 다 되는 경우는 아니지. 보통 이제 뭐 의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다 되잖아. 우리 집 같은 우리 집 그렇지 않잖아. 네. 그리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김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그게 김에 밥하면 김밥인데 원래는 이게 김밥으로 발음하지. 원칙 발음은.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 근데 어쨌거나 이제 울림소리 뒤에 된소리가 없다고 28항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됐니? 모르겠는 거.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29항, 30항이 이제 사이소리 28항부터 30항. 황금 맞춤법도 30에서 31항이 사이소리고. 그래서 이걸 해보면 사이소리는 이제 중간에 소리가 들어오는 첨가계열이지. 네. 첨가에 가능한데 사이소리가 돼서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 네 가지가 있지. 이제 사이시오, 그 다음에 니은진과, 그 다음에 기읍과 히읗이 예외적인데 얘네는 원래 엄밀히 말하는 사이소리는 아닌데 오늘날에 이제 사이소리에 해당하는 거 외에 딴 데 넣을 자리가 없어서 사이소리 넣어놓은 애들이지. 원래 고정법에서는 다른 개념이지. 쟤네들은 각각 앞이나 뒤은 소리가 튀어나오는 케이스인데 네. 그래서 얘는 사이시오. 얘네와 얘네는 어때? 표기를 하지. 얘만 어때? 표기하지? 않지. 얘네들은 보통 어떤 경우에 들어와? 보통 모모의 모모에 해당하는 경우에 들어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그래.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건 예외도 있어. 자, 그래서 사이소리에 대한 규정은 크게 표준반응법과 후배맞춤법 두 가지에 걸쳐져 있는데 표준반응법은 표준반응법은 어떻게 표기되어 있을 때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고 한글맞춤법은 어떻게 발음이 될 때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때? 상호 근거이죠. 이게 상호 보완이라는. 표준발음법은 이제 사이소리에 관련된 게 세 가지가 있지. 28항, 29항, 30항. 표준발음법 29항은 아까 얘기했듯이 된소리 대기의 일종이라고 보기도 해. 29항은 니은 첨가에 대한 일정. 30항은 사이시오 발음이지. 일단 28항은 앞에 울림소리가 오고 뒤에 고독방 사장이 왔을 때 내가 이제 된소리로 바뀌는 건데 모모의 모모에서 나타나지. 사이소리가 나타나는 환경에서 이제 된소리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교체지. 물고기 같은 경우는 물고기인데 얘는 그냥 교체를 쓰는 거지. 첨가가 아닌. 나머지가 이제 첨가에 해당하지. 니은 첨가는 자체 뒤에 이 모음 어근이 오는 경우. 근데 얘는 29항 자체는 모모의 모모랑 상관없이 나온다는 식으로 써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지. 맛있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되면은 이거 그대로라면 맛있다가 돼야 되잖아. 니은이 첨가돼서. 근데 어간어미에서는 보통 안 나타나고 그래도 모모의 모모 같은 느낌에서 나타나는데 파생어에서도 일부 나타나기도 해. 혼니불 같은 경우에 톳은 이제 접사잖아. 그러니까 모모의 모모의 느낌은 아니지.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경우에도 나타나기도 해. 근데 또 맛있다 이런 거 같으면 맛있다라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건 또 안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니은이 첨가가 되지. 예를 들면은 손니불, 혼니불 같은 경우.
그다음에 사이시옷이 표기될 때 어떻게 발음할 것이냐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이제 사이시옷은 디귿 발음이지, 받침상. 디귿 뒤에 구두방 사장이 났을 때. 근데 당연히 디귿 뒤에 구두방 사장이면 얘가 된 소리가 되겠지. 그래서 넷가 같은 경우에는 뒤에는 된소리로 하는데 이렇게 넷가로 발음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넷가로 발음하는 거를 허용으로 삼지. 이게 원칙, 이게 허용. 사실 이렇게 하면 얘는 뭐야?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들어왔으니까 참가긴 한데 또 하나가 탈락해버린 느낌이지. 교체돼가지고. 그러면 교체 내지는 탈락.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 참가 개념이긴 한데 발음할 때는 교체 내지는 탈락 느낌이 나지. 이 경우에는 어때? 이 경우에는 교체 내지는 참가 느낌이 나지. 네. 시옷이 참가됐다고 하면 참가인 거고 아니면 교체됐다고 하면 교체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이시옷 플러스 니은이나 미음이 오면 어떻게 돼? 이 경우에는 얘가 비음화가 되겠지. 비음화 돼서 니은으로 바뀌지. 예를 들면은 낸물 같은 경우에는 낸물이 사이시옷 플러스 이무먹은이 되면 이무먹으니까 당연히 여기 니은이 첨가되지. 받침 뒤에 이무먹으면 이 첨가된 니은이 얘를 이음화시키지. 그래서 나뭇잎 같은 경우에 나뭇잎이 되지. 그 다음에 한계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지. 30판이랑 30이랑 30이랑은 비읍과 디귿의 표기에 대해서 나와 있고, 30판은 사이시옷 표기 규정. 사이시옷은 표기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순우리말 플러스 순우리말. 고유어라고 부르기도 하지.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두 번째는 순우리말 플러스 한자어. 세 번째는 한자어 플러스 순우리말. 순우리말이 한 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한자어 한자어 사이에는 보통은 안 적지. 한자어와 한자어 사이에는 안 적지. 표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또 예외가 있지. 예외로 6가지가 있는데, 샷간, 곡간, 색간, 숫자, 횟수, 색감. 얘네는 한자어지만 사이시옷을 적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이 3개, 수가 2개, 그 다음에 색감.
가지 예외가 있지. 전셋방 같은 경우 전 플러스 셋방 이렇게 가면은 사이 표시 빠지면서 전셋방이 되지. 이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수노비만이 하나로 들어가도 들어간 경우에 사이표를 적을 수 있는데 여기다 추가 규정이 하나가 더 있지. 뒷소리가 된 소리인 경우거나 니은 소리가 섞는거나 니은 소리가 섞는거나 네, 이렇게 나타난 것들을 찾아보면 여기에 다 있지. 이게 뒷소리 된 소리 니은 소리 섞나 니은 소리 섞나 이걸 니은 소리라고 얘기하기도 하지. 뒷소리가 된 소리라는 거는 내와 가가 만났을 때 얘가 발음이 내가 내지는 넷가이기 때문에 사이표를 적어서 넷가라고 적어라 하는 거지. 또 니은 소리가 든다는 경우는 내 플러스 물일 때 이제 발음이 넷물이기 때문에 사이표를 적어서 넷물이라고 적어라. 마지막으로 나무 플러스 일이 발음이 나뭇잎이니까 니은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표를 적어서 나뭇잎이라고 적어라. 근데 사실 사이표를 적었으니까 이 발음이 나는 거지. 그래서 사이표를 적는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게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 얘가 3호인 거지. 그래서 정확한 근거가 없는데 이 대표적인 사례들을 한번 보면 머릿말 같은 경우 우리가 거의 머리말이라고 발음 안 하고 머릿말이라고 발음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원칙 발음이 머리말이라고 해서 머리 플러스 말 사이에는 사이표를 안 적지. 또 나무 플러스 집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지. 나무집 내지는 나무집이라고 발음한다고 해가지고 사이표를 적거나 이건 나무 파는 집이라고 그러지. 혹은 나무집이라고 발음돼서 사이표를 안 적거나 나무로 된 집이라고 했지. 그리고 비읍과 히읗 표기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중세국어 개념이지. 비읍 같은 경우에는 어두저물에서 왔지. 말머리에 다음 무리가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 히읗 표기는 히읗종 동태어 개념에서 왔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매 플러스 쌀인데 기읍 시옷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얘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맵쌀이 돼서 오늘날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 기읍이 앞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여는 못한 대로. 혹은 대쌀이 그래서 맵쌀이. 이것도 이 비읍이 앞으로 이동했다는 거는 거죠. 히읗종 성체어는 원래는
수, 뭐 이런 단어들이 뒤에 조사가 붙으면 어때? 중간에 끼읓이 튀어나오던 개념이었는데 이게 뭘로 바뀌어? 특정 단어에서 나타나는 경우로 바뀌지. 그래서 안 플러스 박 하면은 갑자기 끼읓이 튀어나오면서 어떻게 돼? 안팎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암 플러스 것 하면은 끼읓이 튀어나오면서 암컷이 된다던가. 컷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소리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사이소리가 아닌 거지. 얘는 이제 앞에 있는 거에서 튀어나온 거고 얘는 뒤에 있는 거에서 튀어나온 게 되는 거지. 모르겠는 거 괜찮아? 오케이. 자 보자. 이제 동문전동을 정리해볼게. 오늘 정리하고 있는 문장 쪼개고 끝내자. 음변동은 이제 소리 어떤 음운이 변하는 거지. 그래서 다음과 모음이 소금 변모음까지 이게 바뀌거나 숫자가 변하는 거지. 여기에서 연음은 음변동이 아니야. 총 4가지로 나누지 요즘에는. 첫 번째는 교체. 교체는 다른 말로 대치라고 하기도 하지. 그리고 동사를 포함해. 그래서 A라는 음운이 B라는 음운으로 바뀌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거나 혹은 A 플러스 B가 AA로 동화되건 BB로 동화되건 CC나 CD 등으로 동화되는 거. B 플러스 마이너스 0 이럴 때 이제 교체라고 부르지. 교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지.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했지만 표준발음법 5항에 해당하는 거지. 표준발음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소리 대기. 아예 다른 말로 평파열음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쳐. 평파열음. 다음에 젠소리 대기는 경하. 이거는 표준발음법 23에서 27항 에다가 플러스 21항은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해. 이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교체인데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사실 뭐로 들어가냐면 모음 교체되는 경우 있지. 이름은 없는데 어떤 경우야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 나타나는 경우들 있잖아.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단모음 되는 경우. 미안.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이중모음 되는 경우. 예를 들면은 5 플러스 아가 야가 되는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지. 이래서 축약이 아니라 교체에 나가는 경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동화 계열들이 들어오지. 뭐가 들어와? 단모음 들어와. 유효동화, 유효동화. 비음하는 표준발음법 18항과 19항. 유음하는 표준발음법 20항.
처음에 적어보면은 이거는 표준발음법 14만과 그 다음에 무게음화. 무게음화는 표준발음법 17안. 보통 여기까지만 넣었는데 플러스에서 또 뭐도 들어올 수도 있어? 모음 동화와 이모음 역행동화가 들어올 수 있어. 근데 모음 조화는 어때? 동화는 맞지만 교체가 아니지. 그리고 이모음 역행동화는 표기 반영되는 한글맞춤법 계열입니다. 한글맞춤법이 아니라 표준어 사정맞춤법입니다. 뭐가 표준어인지에 해당하는 계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교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다 됐는데 굳이 여기다가 더 넣자면 이것도 있어. 신사교과서에는 옛날에 좋은 법칙이 들어온 케이스도 있어. 좋은 법칙도 사실은 교체잖아. 그렇죠. 근데 뭐야? 표기가 되기 때문에 저거 한글맞춤법 끼워야 되거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맞춤법 부에서 12랑 내는데 이 중에서도 탈락에 해당하는 좋은 법칙이 있고 교체에 해당하는 좋은 법칙이 있어. 예를 들면은 리시가 이시 되는 건 탈락이지. 네. 여자가 여자 되는 것도 탈락이지. 교체는 뭐죠? 로인이 노인 되는 거. 로인이 노인으로 바뀌는, 지금 리을이 리은으로 바뀌는 건 교체야. 나머지 좋은 법칙 두 개는 뭐야? 탈락에 해당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탈락. 탈락은 있었던 의문이 없어지는 마이너스 1 되는 경우지. 첫 번째로 대표적인 탈락은 자음문 단순화. 자음문 단순화는 표준발음법 18과 12항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들어가는 게 사실 이 탈락은 종류에 따라서 되게 많이 나누는데 일단은 동문 탈락 계열이 있지. 동문 탈락은 보통 자음과 모음이 둘 다가 있어. 보통 모음만 생각을 많이 하지. 동문 탈락에서 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지. 가, 같다 같은 경우에 같다가 되는 동음 하나가 탈락하는 거. 근데 자음 동음 탈락은 뭐가 있느냐 이런 거야. 우리 목과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 모과라고 해. 다 그런 건 아니고 기억력만 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그런 게 있어. 영어에서는 예를 들면 MM 오면은 물음이잖아. LL 와도 하나 물음이고. 네. 그거에 이제 동음 탈락에 해당하지.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법칙 중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지. 좋은 법칙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글맞춤법, 시팡 9에서 11항 공문인데 이 중에서 이런 애들 있지. 여자가 여자 되는 거, 리씨가 이씨 되는 거, 리응이 이응으로 바뀌는, 사실 탈락하는 리을이 이응으로 바뀌는 탈락. 이런 경우에 이제 탈락의 일종으로 보고, 이 외에도 되게 종류가 많지만 통상 이제 우리가 교과서나 수능 특강에서 다루는 탈락 종류를 정리
정리해보면 힐탈락 정도로 정리하는 거지. 힐탈락은 히읗탈락, 을탈락, 리을탈락을 합쳐서 말하는 거라고 보면 돼. 실제로 힐탈락이라고 하진 않아.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거지. 히읗탈락은 표준발음법 몇 항이었어? 12-4항이지. 이건 무슨 얘기냐? 표준발음법에 나온다는 거. 표기되지가 않는다는 거야. 나머지 것들은 다 어때? 표기를 한다는 거지. 탈락한 거를. 그래서 얘는 어때? 히읗 받침 플러스 모음이 오면 히읗이 탈락하는 거지. 노아 같은 경우. 그리고 아예 표기가 되는 을탈락 같은 경우에는 어감과 어미의 경우에 나타나지. 보통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어감 발음에 특정 어미가 들어오잖아. 그가 탈락한 거. 예를 들면 어디? 뭐 있었지? 크다. 다 대신에 어가 넣으면 어떻게 돼? 허 이렇게 오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다르다에 다 붙었을 때 달라지는 거는 을탈락 아니다. 문제는 이거는 르가 리을로 바뀐 거야. 이건 탈락 아니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리을 탈락 같은 경우에도 어때? 두 가지 경우가 있지. 리을 어간 말음이라는 거 뜻소리를 뜻해보는 경우에 특정 어미가 같으면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 리을을 하고 있었더라. 줄다. 니 같은 거 보시면 준이 그 다음에 리을 어근 발음에 특정 어근이 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바느질 같은 거. 바늘 플러스 질은 바느질. 딸 플러스 니는 따님 이런 식으로. 이거 외에도 탈락 종류가 되게 많지만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된다. 세 번째는 축약. 탈락과 비슷하게 하나가 줄어들지만 얘는 A 플러스 B가 C가 되면 마이너스 1 되는 경우지. 그래서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 있는데 여기다가 사실 플러스 해가지고 모두 들어갈 수 있어. 표준발음법 12-2도 여기 들어갈 수 있지. 사실은 COC 축약돼 버리는 경우에 된소리로. 다음 축약은 표준발음법 12-2항이 없고 다른 말로 뭐라 그러기도 해. 이 같은 경우에 어센 소리 내기 혹은 적응하라 그러기도 하지. 다음 축약은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네. 그 다음에 모음 축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니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단모음 되는 경우. 아 플러스 2가 얘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는 표준 발음법 12-2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였지. not 플러스 so 하면은 노스로 돼버리는 거. 시옷 받침에 시옷 오면은 쌍 시옷 되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이것도 이제 축약의 구조이지. 네 번째. 참가. 없었던 게 생기는데 플러스 1에서 2까지 생기지. 첫 번째가 이제 사이 시옷. 그리고 니은 참가. 사실 얘네들은 다 사이 소리의 일종이라고 보기도 하지. 그리고 비읍과 히읗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사실 좀 애매하지, 넣기가. 비읍이나 히읗이 참가되는 경우. 그 다음에 반복한 거를 이제 통일 공정으로. 사이시옷은 표준 발음법 30항과 한글 맞춤법 30항이 같이 나타나지. 한글 맞춤법 30항. 니은 평가는 표준 발음법 29항. 비읍 히읗 평가는 한글 맞춤법 31항. 반문 평가는 표준 발음법 22항.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놓으면 되지. 머릿속에 다 넣어놓으면. 모르겠는 거. 오케이. 제 문장을